입시를 묻다 피기맘. 안녕하세요. 미래탐구 대입연구소장 박수범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대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서울대, 연대고대, 그리고 서강대, 성대, 한양대, 또한 의대, 치대, 한의대에 대한 요강 분석과 올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현재부터 고3 아이들이, 고3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하게 요강 분석뿐만 아니고, 요강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대입의 전형들이 각 대학별로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설명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대입연구소 소장님들을 모시고 이 논의에 대한 걸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동 미래탐구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유용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성북 지역에서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입시를 지도하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먼저 그 2021학년도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한 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영현 소장님께서는 올해 입시에서 일단은 가장 큰 요인 내지 변수 이런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올해 가장 큰 특징은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개학이 연기됐다는 것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생의 숫자가 많이 감소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가 나타난 거죠?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일단 그 개학이 2개월 정도 연기가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 대입은 올해 안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일정들이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나 뭐 수시 면접이라든가 정시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 상당히 기간이 짧아지는, 그래서 준비 시간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 학생들이 사실은 입시에 대한 준비를 하기가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고3 아이들이 뭐 전년도의 어떤 입시 사이클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네, 뭐 7월 달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뭐 수시 6월 모평 성적을 가지고 수시에서 어떤 대학을 쓸 건지에 맞춰서 뭐 원서 뭐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뭐 네, 7월 8월에 자소서를 집중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다만 네. 이제 차이가 났다라는 거는 뭐 수시 원서 접수가 뭐 9월 초였다가 뭐 9월 뭐 후반기로 미뤄졌다거나 네. 뭐 이런 건데 뭐 학생들이 이렇게 시간이 짧아졌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적으로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부터 이제 학생들이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많은 학생들이요. 네네. 그리고 그 기간이 보통 방학이었습니다. 많은 네. 부분이. 근데 올해는 방학이 2주로 줄어들었고요. 아, 그전에는 한 달이었는데.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뭔가 고민하고 써 나갈 시간이 부족한 거죠. 음. 거기에다가 네. 그 기간을 빼고 나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걸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기간도 한 달 반으로 줄어 있고 이 네. 기간에 방학은 2주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줄었다가 아니라 네, 학생들이 계획을 딱 규칙적 내진 계획적으로 뭔가 이렇게 짜는 데 혼란을 느낀다 이런 건가요? 실제적으로 뭔가 고민할 시간이 그래도 방학이기 때문에요. 네. 그게 줄무례해서 상당히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나요? 재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접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수능까지는 수능 대비를 하거든요. 근데 네. 수능 전후에 대부분 면접과 논술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전 면접은 잘 하지 않고요, 논술은. 왜냐하면 그렇죠. 예. 그게 대교육 네. 그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주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많은 대학들이 동시에 면접과 논술을 진행하면 상당히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게 한 4주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간 여유도 있었고 좀 피해가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서로 상충되는 날짜에 그냥 동일한 뭐 우리가 보통 서연고, 서성한 지원 라인들을 의치한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게 서로 상당히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게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나 내지 뭐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네, 일단 이 부분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그 수능 직후에 있는 12월 5일, 12월 6일, 그리고 12일, 13일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대표적으로 12월 5일을 보시면 의대로는 종합전형에서 가천대, 강릉 원주, 치의대, 충북대, 계명대, 대가대, 의예가 면접을 진행하고요. 거기다가 논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울산대, 가톨릭대, 한양대, 건국대, 수의대, 그리고 경북대 의대 논술들이 동일한 날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 일반 그 공학이나 그 자연계열로 봤을 때도 뭐 다 짚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같은 날짜에 서강대, 한양대, 뭐 건국대 이런 학교들이 포스텍까지요. 면접과 논술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최대 할 수 있는 게 오전 오후에서 두 타임인데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짜느냐가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표 봤더니 뭐 가천대, 한의대나 뭐 강릉 원주대, 뭐 충북대, 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뭐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으로 볼 수 있고, 네, 그러면 종합 전형 전체를 쓰는 친구들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개를 중복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뿐만 아니고 논술을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보면 경희대, 울산대, 가톨릭대, 한양대 이렇게 쭉 해갖고 뭉쳐져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경북대까지. 네. 그러면 아이들은 실제로 논술 시험 가능한 건 두 개를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이 중에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 의대 치대가 아닌 일반 과들도 마찬가지 뭐 경희대, 서강대, 한양대 이게 같은 날짜에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시간의 어떤 안배, 배분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될 거다. 먼저 쓸 때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이게 6일이나 뭐 12일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인가요? 근데 6일이나 12일도 동일하게 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또는 그 유사한 저희가 라인이라고 표현하는 서영고, 서성한 이런 건동공숙 이렇게 뭉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 방향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이제 뭐 학력 인구 감소, 정시 확대 뭐 이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의미죠? 일단 근본적으로 학력 인구 감소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고요.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게 뭐가 있죠? 긍정적인 그냥 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학생들이 보통 줄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정원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게 의치안이 됐든 서성안이 됐든 서영고가 됐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은 줄었는데 뭐 대입 정원은 안 바뀌었으니까 대학 가기 상대적으로 쉽다. 좋은 환경이 된 건 사실이죠. 근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뭐 저 지방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대학을 가겠다라고 해서 목표로 공부하진 않잖아요. 학생들의 사실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는 명문대라고 하는 걸 가려고 하는 거 그러거나 아니면 뭐 전망이 있는 과나 전공을 선택하겠다 이런 생각이면 실제로 그런 경쟁률은 변동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이제 내신을 가진 학생 또는 등위를 가진 학생들이 소수가 되니까요. 네. 네. 그게 가능성은 조금 어쨌든 열려 있는 거다. 네. 근데 뭐가 그럼 부정적인 거죠? 첫 번째는 그 내신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인원이 줄었으니까 네. 내신이라는 건 백분위에 따른 등급제가 주어지는 거니까 뭐 아이들의 숫자가 줄면 뭐 100명이었을 때랑 10명이었을 때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네. 예. 근데 그건 누구나 사실 예측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극명하게 그 자체 내에서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네, 거예요? 문과와 이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이과는 내신이 좋아졌고요. 문과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과는 내신이 좋아졌다고요? 네, 그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죠? 그게 저도 그 겨울 방학 때 학생들을 만나면서요. 서류를 쭉 보다 보니까 저도 그 궁극적으로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누구나 그건 다 네. 그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이과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진 거예요. 그럼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쭉 찾아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학생부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수학이었습니다. 아, 수학이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하나의 학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해주시죠. 대표적으로 그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요. 보시다시피 표를 보시면 수학에서 문과, 이과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됐었습니다. 동일한 확통 미적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이걸 단위수나 그 시간대 학기를 다르게 해서 다른 과목으로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문이과 인원이 나눠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과목명은 똑같이 예를 들면 확률과 통계다라고 하더라도 뭐 문과애들은 1학기 때 배우고 이과애들은 2학기 때 배우고 실제로 시험지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험지로 과목명은 똑같지만 다른 시험을 치르니까 그게 서로 별개의 과목이고 성적도 서로 다르게 처리됐다. 네네. 그래서 전체 인원이 393명인데 이 학교가 작년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이과는 167명 그리고 문과는 226명이 되다 보니까 1등급이 이과는 6명 네. 그리고 문과는 8명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내신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상당히 안 좋아지는 형태가 나타났었고요. 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올해 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나빠질 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이과 구분이 없는 통합교육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수원, 수투, 뭐 많게는 확통까지 학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원, 수투는 문이과가 구분 없이 전체가 같이 배웁니다. 아, 그러면 그 전에는 뭐 문과애들은 문과끼리, 이과애들은 이과끼리 수학 시험을 봤는데 네, 이제는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시험을 보고 배우기도 같이 배우고 성적질도 같이 끝나니 네, 문과 애들보다는 이과 애들이 수학 점수가 좋을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수학이 생각보다 단위수가 크니까 내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아, 그래서 실제 그게 확인이 됐다는 네, 얘기죠? 실제 가능성이 크다가 아니라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 실제로 보면 실제로 인원이 작년 대비 60명이 줄었거든요. 전교생이. 그렇죠. 인원이 네. 전체적으로 줄었다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학교이기 때문에 320명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이 12명이 되다 보니까 수원에서 12명, 수투에서 12명, 학통에서 12명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과 최상위권은 정말 안정적으로 1등급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아, 그 말이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이런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문과를 갈 아이들, 이과를 갈 아이들이 쪼개져 있을 때는 네. 각각 처리했으니까 사실은 뭐 300명이라고 하더라도 뭐 인원이 더 작았을 텐데 네. 지금은 전체적인 인원이 250명이 줄었다라고 만약에 한 50명이 줄었다라고 해서 네. 250명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수학은 그거를 한꺼번에 성적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전에 문과, 이과 나눠서 수학 시험 볼 때보다는 학생 수가 많다. 즉 분모가 많다. 크다. 네. 아, 그래서 등급을 나누는 어떤 기준점에서의 기준점 그 학생 숫자가 많다. 그렇죠. 아, 그래서 실제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뭐 등급을 처리하는 부분이 좀 달라졌는데 문제는 이과애들이 원래 수학을 잘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최상위권 쪽은 이과애들 성적이 훨씬 더 좋더라. 그래서 이과 입장에서 보면 전교생이 320명인 거죠. 아, 오히려 성북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문과 쪽 계열로 유명한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학교들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이과 쪽의 학교인 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전교 1등이 2점대 초반에 형성이 됐어요. 지금 고3 학생이. 이과 쪽 학생이요? 아니 문과 쪽 학생. 문과 쪽 예. 문과 1등 학생이 1점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남학교이고 이과생이 조금 많은 학교이긴 하지만 거기에 문과 1등이 그러니까 그러면 문과 전교 1등은 2점대인데 그럼 이과 전교 1등은? 이과 1등은 전교 1등은 1점대 초반 쪽이죠. 아, 그래서 똑같은 뭐 문과, 이과 뭐 1등 이렇게 하지만 차이는 이럴 거다.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원서 쓸 때는 지정 없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문과 계열 쪽을 지원할 거 아닙니까? 문과 애들은 자기들끼리. 뭐 근데 특목고 중에서 그 외고나 네. 국제고 같은 경우는 문과 애들끼리만 변경하다 보니까 거긴 이과가 없다.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죠. 이번 입시에서. 그 거꾸로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에는 문과 쪽 아이들은 성적이 떨어진 거로 보이고 이과 애들은 비슷비슷한 거로 보이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학령 인구 변화에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예, 그럼 학령 인구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의미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수능 응시 인원이 감소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상대 평가를 하게 되는 등급을 맞추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 등급 같은 경우는 뭐 수시 전형에서 뭐 최저 학력 조건 이런 거를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특히 네. 의대라든가 네. 뭐 최저가 요구되는 논술 같은 경우를 준비하는 학생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죠, 그러면? 네, 그럼 국어를 대표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국어를 친 인원은 48만 명이었고요. 올해 예상하기로 최대 43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등급을 4%를 뽑아보면 작년에는 19,000명 정도, 올해는 17,000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소한 인원이 2,000명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감소한다. 그리고 누적해서 봤을 때는 2019년과 비교하면 20%가 감소한 겁니다. 그랬을 때 5명 중에 1명 또는 10명 중에 1명이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1등급을 받던 애들의 수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작년에 10%가 줄었을 때도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걸 생각해보면 올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건 이제 수치, 데이터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인데 구체적인 뭐 실전의 입장 뭐 이런 거로 들어가 보면 그 대학 입장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과 애들은 오히려 대학이 이제 서류나 뭐 수시 원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내신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고 문과는 근데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 대학이 이걸 알까요? 뭐 대학 측이 이 정도까지는 예측하지 못할 것 같고요. 뭐 네. 고등학교도 뭐 구체적으로 아직 뭐 학생부를 받아보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예. 네. 고등학교도 선생님들이 이거를 아실까? 그냥 요번에 문과는 좀 이상하다. 뭐 혹은 작년에는 이 정도의 이렇게 이런 대학교를 지원한 애들이 없었다.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뭐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하기는 보셨어요? 네, 그렇게 실제로 내용이 되나요, 그렇게요?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은 이제 3학년 이제 뭐죠?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요. 학교를 등교를 하니까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네. 특히 문과에서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손 놓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선배들 자료 보통 선생님들이 상담하실 때 내신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하기가 너무 애매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닌가. 그게 좀 답답한 지점이긴 합니다. 실제로 보면 뭐 자료 정리하신 거에 보면 뭐 구체적으로 내신을 비교해 보신 자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왼쪽 표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올해 의치한수, 서영고, 서성한이의 누적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성한이까지 2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뭐 그 단수 숫자 산수만 계산을 해보면 뭐 의대, 치대, 한의대가 한 3,800명 정도 간 거고, 네, 그리고 뭐 서울대, 연대, 고대보다 어디는 의대, 치대, 한의대 뭐 이쪽을 선호하니까 그 밑으로 둬서 거기까지 누적하면 14,000명, 뭐 서성한 이대까지 하면 24,000명 정도가 간다. 네, 예, 그렇죠. 예. 뭐 24,000등까지 간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는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그 2년 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그 재학생이 40만 정도 됐었고요. 올해는 전체가 31만 정도 됩니다. 9만 명 준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인원에서 이제 학교별로 인원을 나눠보면 그 이전에는 450명 정도 됐었고요. 한 학년이. 그리고 현재는 한 350명 정도 평균적으로. 그랬을 때 한 4등까지가 의치한수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딱 맞는 거, 뭐 고등학교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네. 뭐 대략 단순 산수 계산해 보면 한 정규 4등까지는 뭐 의치한수를 간다.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등까지는 뭐 산술 계산이지만 서영고, 그리고 28등까지는 서성완이까지를 충분히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달라진 점이 비율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각 학년의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 퍼센트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등수로 따져봤을 때는 똑같이 정규 4등인데 네, 올해 대학을 들어가는 아이들은 1.23%가 나오는 거고, 네, 그 전에는 0.95%다. 네. 그러니까 대학으로 봤을 때는 등급이 더 나빠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거네요. 네. 성적은 작년 대비로 하면 등급은 당연히 나빠 보일 수밖에 없다. 네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학교 선생님들이 나중에 상담하실 때 보면 항상 하셨던 얘기가 뭐 작년에 네 등급을 받은 아이는 어디 떨어졌으니까 안 될 거다 이런 얘기 올해는 듣지 마라 뭐 이런 의미네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네. 작년에 보통 4%가 고대 추천자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에 걸린 학생이 많이 가면 2점대 극초반, 2.0 얼마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대 같은 경우 추천 전형이 그 재학생 숫자 4%의 추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네. 보통
학교에서 나중에 보면 추천받은 애들 평균 성적 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2점 몇, 0 네. 몇 등급. 예, 네. 예. 근데 현재 올해 자료를 봤을 때는 작년에 3.54%였으니까 올해는 아마 이거보다 더 성적이 안 좋을 겁니다. 4%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구체적인, 예.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신에 너무 특히 문과 학생들이 그럴 경향성이 더 심하거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면 뭐 전교 1등이라고 하더라도 2점대 넘어가는 아이들이 문과 쪽은 꽤 많을 거다. 뭐 네. 이게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네. 네. 그래서 본인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모든 학생이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내신 절대값 뭐 1점 얼마, 2점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 그리고 그 몇 번째 위치한 선배가 어디를 갔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 근데 사실은 뭐 등급제라고 하는 거로 따지면 몇 등인지 알 수 있나요? 근데 보통 학교에서는 마무리될 때 그 수시 원서 쓸 때쯤은 보통 학교 등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목록은 있습니다. 알려준대요? 근데 보통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뭐 저 성북이나 중계 쪽도 그런. 뭐 특별한 학교들은 거진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너가 몇 등 정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알 수 있다는 얘기네요. 고3이 되면. 아, 그러면 어쨌든 원서는 작년이랑 대비해서 떨어진다,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그러면 가장 2021 올해의 입시에서 전반적인 가장 중요한 어떤 변동사항이나 특징들 이런 거라고 봐도 상관이 없나요? 네. 네, 그럼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